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문학기행 30회 송나라에 우리가 문의를 두 사람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양수 가면 우리나라 그 각설이에까지 다 나오는 문장은 구양수 문장처럼 술술 넘어간다. 아주 유명한 대문필가지요. 자, 구양수입니다. 송나라 문학 하면은 여러분 그냥 구양수 소식, 소동파죠. 그냥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인데 이 송나라가 어떤 그 중국 문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당나라 시, 당시의 평가를 제대로 한 게 송나라 처음이에요. 내가 그 지난번에 이태백 할 때도 했죠. 이태백 두보 할 때도. 그냥 뭐 그 당시 글자 안 쓴다 이렇게 말했지. 그게 막 유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거 예측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을 평가한 데서는 그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마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송대에 와서야 얼마나 그게 위대하냐. 당나라 시가 이걸 평가하게 됩니다. 송대에 평가했던 것을 명나라 때 가서 완전히 중국 고대 문학사가 확정됩니다. 거의 지금 우리들이 아는 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양수 시대 때가 이제 왕안석하고 같은 시대거든. 우리 왕안석은 송나라 역사하면서 했죠. 혁신파, 개혁파. 이 왕안석이 당백과 시선, 왕안석이 정치에만 뜻이 깊은 게 아니라 훌륭한 문학가였다. 그 얘기도 했죠. 이 왕안석이 그냥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는 왕안석의 시법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위대한 문학가였고 자기 자신도 시를 지었고 우리가 왕안석한테 다 했습니다. 근데 당나라 시를 이때 재평가한 가장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왕안석입니다. 진보파 왕안석이에요. 이 사람이 당백가 시선 이걸 냈는데 이 사람은 왕안석 입장에서는 성당시에 초점을 뒀어요. 성당이라는 게 바로 200두보 활동하던 때 현종 때 당나라 현종 나라를 망친 사람. 중당 이후에는 성당시대 때 그 작품에서 조금 일그러져요. 이건 부정했어요. 이거 왕안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안석의 평가와는 달리 구양수는 오늘 우리가 하는 구양수는 한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유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강의한 것 중에 한유가 가끔씩 나오고 당나라 때도 그 길게는 안 했지만 짧게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양수라는 이 대문필가가 혁신파했던 왕안석과 동시대야. 나이는 구양수가 더 많아요. 구양수, 호는 취용, 수로로는 흔히 관간 이렇게 부릅니다. 너그러우면서도 간소한 정치. 그러니까 통치 철학 자체를 구양수는 어떤 정치가 가장 좋으냐 물었더니만 대답을 그래야 합니다. 간. 그 뭐냐? 관대하면서도 간략한 거. 요 말 설명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병 고치는 하고 똑같다. 치민, 백성 다스리는 것은 병을 고치는 하고 똑같다. 이래 말하면서 예를 든 것이 돈 많은 의사가 멋진 마차 타고 환자집 가서 진료했는데 못 고쳤어. 뭐야 이게? 이게 뭡니까? 마차 없이 걸어가서 병 고치면은 이게 명이야. 백성 다스림도 똑같아. 멋진 마차 타고 갈 생각 하지 말고 전문 기술 많이 가져라. 가지고 가서 병 고쳐란 말이야. 그럼 마차 안 타고 걸어가도 된다. 그래서 치민여치병 이런 말을 했고 요걸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간. 인기나 전략적이 아닌 그야말로 충심, 이 충심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충심만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충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구양수의 정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은 이 공이라는 거 구양수입니다. 구양수가 정치하는 것은 진정, 분정, 소란이 없는 상태. 말하자면 백성들이 호소하는 거, 백성들이 호소 안 한 상태. 백성들 호소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호소하는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 잘못했으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이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명한데도 그렇게 총명해. 이게 없어. 그런데도 고양시 정치의 한계는 뭐냐. 통찰력으로 자원까지 살피는 데는 비치지 못했어. 관대하긴 하지만은 종에는 이르지 못했어. 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 관대한 거하고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백성들이 그냥 마음대로 풀어놔도 죄를 안 짓는 상태. 쉽게 말하면 도학 정치죠. 그것까지는 못 이르렀다. 그거는 지구상에서 그런 단계까지 정치를 한 사람은 없어요. 미안하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공자한테 맡겨놔도 그래 안 돼요. 자, 구양수에서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둘 거는 여러분들이 다독, 다작, 다사 그러죠? 바로 그 말 한 게 구양수입니다. 구양수예요. 이게 뭐냐? 삼다, 다 이러죠. 다간 많이 봐라. 이거는 중국말로 주어입니다. 많이 써라. 다 상량. 상량이라는 건 지금 중국말로는 상의하다, 상담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 상이. 이제 이때 말까지 합치면 이제 생각하다 그렇게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말하죠. 다독, 다작, 다 상량. 상량 그대로 쓰거든. 그게 이제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평론가 진사도라는 사람이 후산시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삼다가 구양수가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진사도라는 평론가가 후산시화라는 책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영숙이라는 말은 구양수 잡니다. 영숙이 위, 가라사대 글짓는 데는 삼다가 있다. 간다. 주자, 우리말은 주자, 다. 많이 짓고, 상냥다. 다. 세 가지죠. 글짓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짓고, 많이 생각하라. 상냥을 의견교환이나 토론, 흥정 등 다양한 의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독, 다적, 다사, 많이 생각해라. 이래 말하죠. 그 생각이라는 게 혼자 여러분들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절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하는 거, 그것만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자 자기 머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생각해봤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하고 상의해봐야죠. 그럼 그보다 내가 생각 못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상담, 토의, 거기까지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사악하는 게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한국의 최영이라는 한학자는 퇴골 거듭하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상냥이라는 말 가지고 그 퇴골 마야라는 뜻이다. 고도 말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왜냐하면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써봤자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생각이 뭐냐? 거기는 내 혼자 가만히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견도 또 듣는 거. 쉽게 말하면 합평을 하는 거. 그게 합평이 좋은 겁니다. 이게 상냥이에요. 그 다음에 삼상이론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몰랐던 겁니다. 삼다는 우리가 익히 알던 거. 여러분 장문교과서 제1장이 삼다잖아요. 삼상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귀전록이 돌아갈 귀자입니다. 귀전록 제2권 삼상에서 만리에 탔을 때 나는 평생 문장을 지을 때 많이 나온다. 어디서? 세 가지 위에 있을 때 많이 문장 쓸 게 나온다. 그걸 많이 쓴다. 시간으로 떠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 말 타고 갈 때. 지금 여러분 말 안 타잖아. 그럼 그걸 하나도 못 쓰죠. 지금 운전할 때, 차 타고 갈 때, 비행기 탔을 때, 다 타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면 생각 많이 나죠? 자기 운전하다 가면 교통사고 나요. 남이 운전할 때 제일 좋아요. 그럼 운전사고 얘기하면 이해할 시간도 없어. 그러나 일리가 있어요. 침상 누워있을 때입니다. 혼자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화장실에 걸터 앉았을 때. 화장실 위에서. 직상. 이게 삼상이라 그래요.
그때 좀 일리가 있나?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목욕할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목욕할 때. 그리고 나는 한때 젊었을 때는 목욕하러 들어갈 때 목욕장 앞에다가 벽지를 하나 내놓고 볼펜도 갖다 놔요. 그럼 목욕하다가 뭐 떠오르면은 그냥 거기다가 닦고 단어 하나를 메모해놓고 또 목욕하고 이래요. 왜냐? 이게 영감이라는 거거든,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나 같은 경험이 있을 거야. 멋진 구절이 떠올라요. 아, 요거 내가 써야지. 이상하게 멋진 영감이 나오면 없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메모하라는 게 그것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삼상을 다시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 용 무슨 뜻입니까? 아무 데서나 다 그런 떠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데서나 다 떠오른다.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뭐,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떠오르고, 이런 문인들끼리 대화하다가 멋진 아이디어 들으면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은 금방 알 아주 유명한 평론가, 어? 우리나라 최고 평론가를 명성을 날린 사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젊을 때. 얘기하다가 자주 화장실 왔다 갔다 해. 왜 하냐? 들어가서 메모하는 거. 아무리 머리 좋아도 영감을 잊어버려요.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는 건 숙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서법이에요, 나오. 독서법. 독서법이 바로 앉아서는 경서나 역사서, 심각한 이론서를 보는 거죠. 누워서는 잡서, 화장실에서는 짧은 거. 이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거 안 보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면요. 책을 이렇게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문인 중에. 근데 그건 나빠요. 화장실에 책 보지 마세요. 화장실에서는 그 볼일만 보고 빨리 나와야 돼. 그 오래 앉아있으면 변비 걸려요. 난 세 번째는 빼고, 이 위에 두 가지는 내하고 딱 맞아요. 나도 무슨 이론서나 평론집 이런 거 볼 때는 딱 정지하고 보거든. 소설이나 시 볼 때는 누워서 많이 봅니다. 지금은 안 누워서 안 봐요. 비스듬히 이제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보지.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앉아서 보지. 예, 어쨌든 지금도 소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조금 편안한 자세를 봅니다. 평생 유호 독서. 근데 앉아서는 경서와 사설을 보고, 누워서는 소설을 읽고, 화장실에서는 조그마한 잔자부른한 글들을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글 쓰는 삼다 삼상. 그 다음에 책 읽는 법 세 가지. 삼삼은 구. 국의 법칙이 바로 우양수가 만들어낸 거다. 자, 우양수. 자는 영수, 호는 취용, 육일거사 아버지 구양관. 이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글자 막 써요. 우리나라는 한 글자 하나 높은 사람 이름 같은 글자 안 쓰거든요. 아버지 구양관이야. 재직 중이던 면주, 사천성, 면주에서 아버지 근무지에서 출생합니다. 56세의 나이로 늦깎이 아들 본 아버지는 구양수가 3살 때 죽어버려요. 3살 때 아버지 없는 거야. 어머니를 따라 수주로 갔어요. 호복선. 관이지는 막내 숙부 구양엽입니다. 구양엽. 이엽자 약자입니다. 간체자. 가서 이제 지냅니다. 지내는데 우양수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느냐? 당나라 시도 다 배우고 송나라의 유명한 문체도 다 배웠어요. 배우다가 구양수가 깨달은 건 뭐냐? 유미주의. 당나라 후기에 유미주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된다. 송나라의 태학체. 이건 그야말로 학술체입니다. 논문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냐? 고전적인 풍미, 문학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한유. 아까 내가 구양수가 한유 좋아한다 그랬죠. 한유 참 좋아요. 여러분 한유를 꼭 읽어보세요. 실질적이면서 유미주의적이고 예술적이에요. 한유. 사상도 있거든. 한유 글에는. 한유를 제일 좋아했다. 아까도 얘기한 거죠. 그럼 구양수 가면 한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주에서 향시 2번이나 연거푸 낙방해요.
21살 때 지인을 소개로 보관이었던 서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 보여주니까 너 내한테 배워라. 이 사람 제자가 돼. 나중에 하도 구양수가 마음에 드니까 사위를 봐버려요. 그래서 수석 개봉을 갔거든. 시험마다 수석 합격이야. 쉽게 말하면 얘는 왜 떨어졌어요? 선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선생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이어가서 선생 바꾸니까 서울 가서 그냥 수석 합격해버려. 스승 딸과 결혼했죠. 결발부처, 참 좋은 말이죠. 결발부처,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난산도로 아내 죽어버려요. 이내 아내가 죽었어. 아들도 죽어버렸어. 참 불행하죠. 스승의 딸인데. 두 번째 아내도 후손 남기지 못한 채 죽어버려. 이래서 두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족묘지에 안치하고는 세 번째 결혼해서 후손 얻었는데 세 번째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인적사항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재 구양수가 수석 합격만 한 구양수가 왜 관직에서 쫓겨났느냐. 범중엄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어요. 범중엄. 범중엄에 동조했어. 범중엄은 뭐냐? 사막광, 개혁파을 지지했던 악양루가 구경할 만하더라. 전에 사진도 보여줬죠. 이어 보면은 선우, 근심을 먼저 한 뒤에야, 근심을 먼저 해결한 후에야 즐겨라. 선우, 이후 즐겨라. 선, 천하지 우, 천하의 근심을 먼저 한 뒤에 후 천하지 낙. 이거야말로 진짜 즐거움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즐거움이니라. 범중엄이 강력한 개혁파입니다. 대민봉사와 국권수호를 위해 여러 차례 상소했고 많은 업적에도 좌천. 왜? 꼭 시기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시기심을 받아요. 승리를 거듭했고 황후 폐립 문제로 재상과 대립해. 재상이 틀렸거든. 재상이 좀 되면 이건 아부한수밖에 없어요. 구양수가 자신이 직접 하는 관리는 없건만 범중엄 편을 들다가 재상의 의견에 이 개혁파 범중엄은 재상 의견을 반박한 거야. 황제는 당연히 재상 편이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야, 범중엄이. 쫓겨나는데 이때는 구양수는 말단지야. 공중 안에서. 감히 이런 말에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는 신분이야. 근데 괜히 거둔 거야. 범중엄이 옳다. 그리고 이 자식 네가 군번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잔소리냐. 그게 쫓겨난 겁니다. 구양수가. 범사간서. 범중엄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범중엄이 사간을 있을 때 그 지식이 얼마나 막강하냐. 그걸 올려준 겁니다. 참 고맙죠. 인종 때 구양수를 다시 수도로 워낙 제주 있으니까 불려들였어. 이 무렵에 쓴 글이 붕당론. 여러분 사색당파 우리나라 붕당론 가잖아요. 야, 이 글이 명문입니다. 이 글이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걸 꼭 수필 한번 써먹으세요. 아까 창작방법론 그것만 가지고도 구양수 창작방법론 그것만 가지고도 수필 한 편 되죠. 이걸 보면요. 요 한문까지 다 쭉 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쫙 번역 빨간 글자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는 소인에게는 붕당이 없어. 쉽게 말하면 소인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오직 군자에게만 친구들이 있다. 왜 그러냐? 소인이 좋아하는 것은 이익과 관록은 재화를 해라. 재화만 탐해. 재화 출세만 탐해. 돈 생기고 승진하면은 뜻이 맞아 일치해. 친구가 됐다가 그 친구 힘줄 센 친구가 설이 맞으면은 잠시 서로 붕당이 끌어서 보수로 삼지만 이건 거짓이야. 이익을 보면 그러다가 이익이 생기면은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싸움해. 혹은 이익이 다하면 서로 교류가 소원해져서는 오히려 서로 해쳐. 서로 욕해. 비록 그 형제
친척이라도 보호하지 않아. 형제 간에도 싸워. 부모 간에도 싸워. 부모 자식 간에도. 왜? 이익만 탐하니까. 여러분 딱 가족 돈 가지고 싸우잖아. 그래서 우양수가 볼 때는 소인배들에겐 붕당. 이건 여러분 이건 이제 정치를 보면 붕당이야. 근데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는 잠시 붕당 만드는 것은 거짓이다. 그건 인정하지 마라. 소인배들.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을 먼저 보라 이거예요. 왕에게. 사람 먼저 보고 군자인 경우에는 그 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도 받아들이되 군자가 아니면은 그건 무시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봉당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아. 그들이 지키는 것은 도의야. 도의고 받들어 행하는 것 충성과 신이야. 아끼는 것은 명예와 절조야. 이로써 수신하면 수신 자기 수양하는 겁니다. 하면 도가 일치되어 서로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서로가. 함께 이익을 취하는 거야. 이로써 국가에 일하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도와서 나라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니 이것이 군자와 붕당이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소인배, 친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군자 된 사람은 마땅히 소인이 거짓된 붕당을 없애야 하고 군자의 참된 붕당을 중용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천하가 다스려진다. 명문입니다. 명문. 이런 멋진 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양수가 이제 지방으로 막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닐 때 이제 그 저주라는 곳도 가고 영주라는 곳도 가고 응천이라는 데도 가고 이래 막 쫓겨다닙니다. 이거는 안희성, 또 안희성, 이거는 하남성 막 그냥 쫓겨다니는 거죠. 안희성 낭야산에 있을 때 저주에 있는 낭야산에 있을 때 결국에 지어든 두 정자가 성심정과 취용정 중 하나가 취용제입니다. 취용정. 술 취해서 노는 거닐 수 있는 정자. 술 취한 늙은이의 정자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글이 참 묘해요. 이게 여러분 수필 쓰는 형식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 있을 때 그게 내란 말 안 나와요. 주인공 자신을 안 밝힌 채 낭야산의 절경 이걸 막 쫙 얼마나 경치가 좋은 걸 묘사해요. 이 절경 안에 어느 한 계곡에 취용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세운 사람은 이곳 태수이다. 태수인 지선, 호는 취용이다. 어때요? 마지막에 여기 나와요. 이 경치 좋은 낭야산 계곡에 취용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다. 운치가 있다. 근데 이걸 지은 사람은 여기 태수였던 지선이라는 사람이고 그 호는 취용이다. 취용호가 누굽니까? 자기야. 그럼 결국 내가 이걸 지었다. 그걸 쓰는데 나를 맨 마지막에 등장시키면서 경치와 그 정자 풍경을 쫙 쓰고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필 이래 쓰면 돼요. 그 취용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멋져요. 여러분 취용 갈기는 술 많이 처먹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취용의 의미는 술에 있지 않아. 취용지의 부재주. 여러분 술 많이 먹고 정신 없다. 그 취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취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느냐? 제호, 산수지간. 산수간에 있어. 산수지락. 산수 즐거움은 득 얻어요. 마음으로 얻어지는 거야. 득지 심이 우지주야. 마음으로 얻어져서 그 취한 것, 그 취한 기쁨, 참 멋지고 아름답다. 그 멋진 상태의 경지를 그 뭐냐?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술을 구슬 삼아서 취해서 보니까 더 아름답다. 그런 술 구실로 삼는 것이다. 이 취한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취용정. 자, 취용정. 이 산계고입니다. 산계고. 가보십시오. 자, 4년 만에 다시 인정후 부름을 받았어요. 비경했어요.
예부 주고관이 됩니다. 이때 예부라는 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무체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곧잖아요. 가끔 시험이야. 고시 시험이야. 이걸 주관하는 책임자예요. 지사시험 주관하는 책임자예요. 구양수. 왜? 실력이 워낙 있으니까. 채점할 자격이 있죠. 출제할 자격도 있고. 이래서 구양수 문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유미주의적인 고문체나 궁정문체인 태학체가 아닌 평이한 문체를 선호했거든. 이래서 구양수가 얼마나 이 공정한 평가를 했느냐. 이게 후세에 널리 알려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소식 소동파를 고시에 합격시킨 게 바로 구양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은 소철 형제거든. 이 형제가 다 제주꾼이고 다 문인이에요. 근데 소동파가 더 유명해요. 동생보다 소식이 더 유명해요. 두 형제 다 등장시켰어. 그럼 진공, 이것도 유명한 문학 이론가입니다. 이 당대 최고 인재 셋을 다 구양수가 시험 주관할 때 자기가 채점한 걸 다 감수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세 사람. 그 외에 뭐 엄청 많아요. 구양수가 채점해서 등록시킨 사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부정도 없이, 어떤 선입관도 없이 그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멋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스피치 때 한번 써먹도록 다 기억해 두세요. 구양수가 그렇게 멋진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채점할 때. 이제 시험 문제 내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문체에다가 너무나 이 추리력이나 이 판단력이 너무나 좋아요. 보나마나 이건 장원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송나라의 이 서원의 풍토에서 이런 글을 쓸 사람은 내가 가르친 제자밖에 없을 거다. 내 제자 중에 누가 하나 썼을 거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문체를 썼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원래 점수 그대로 하면은 수석인데 점수 깎아가지고 차점을 해버렸습니다. 왜? 이 자기 제자가 증공이었거든. 그래서 증공건 줄 알고 차점을 해버렸어요. 차점. 자석으로. 나중에 이름을 덮어놓고 채점한 뒤에 나중에 이름 딱 펴보니까 전혀 모르는 소식일 거야. 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할 소동파. 소동파가 그렇게 글 잘 쓴 겁니다. 어땠습니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뭐 이미 채점 발표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응시자들이 이래 발표되니까 그 당시 구양수가 호평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꼭 반대파가 생겨요. 누가? 유미체나, 유미주의체나, 태고체를 배운 사람들, 고리타분파, 수구파들. 이게 막 시험관 매도하는 거야. 물러가라고. 구양수 물러가라고.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종 판단자는 누구냐? 왕이야. 왕이, 그 잘못한 거 아니다. 딱 알아뭉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보존한 겁니다. 멋지죠? 왕도 아주 그야말로 그런 신하를 거닐 줄 아는 왕, 그런 멋진 장관을 거닐 줄 아는 대통령. 그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양수가 쓴 글 중에서 사형수 가석방에 대해 논함. 이게 이제 이 출제했던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구양수의 문학의 그 사회성이나 그 백성을 살피는 게 얼마나 깊으냐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풀어준다를 종자 아닙니까? 종수, 죄수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논한다. 이건 뭐냐면은 그 출처는 당나라 태종 때 당태종이 뭘 지었어요? 정관정조 지었잖아요. 당태종. 은덕과 신의를 과시하고자 당태종이 자기가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백성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해에 632년에 사형수 390명을 가석방시켜요. 사형수를
가석방 시켜서 너들 다 곧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1년 후 요 시간까지 다 돌아와라 하고 휴가를 준 거야. 풀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형수들이. 일부러 타락도 할 바인데. 가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다 돌아왔어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가지고 사면해버려요. 전면 사형 중지, 석방 시켜버려요. 이래가지고 당태종이 막 정치 잘한다고 막 온 나라가 들끓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당태종은 이거 자기가 자랑했어요. 법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이걸 구양수 이전의 선비들은 다 찬양했습니다. 이걸 구양수가 비판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이라는 게 이래야 됩니다. 그 조치 내린 저희가 뭐냐? 예정된 것이든 아든 간에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그럼 사형수들이 왜 다 돌아왔을까? 자기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쑥덕거렸을 거다. 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역사가 생긴 일을 사형수를 그렇게 1년 휴가 보내준 게 처음이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이런 거 보이기는 우리가 도망갈까, 아예 도망가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돌아가면 우리 살려줄 거다. 그들 나름대로 억식과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 이게 구양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다 살아날 것이니 그러면은 앞으로 사형수들은 다 그냥 착하게 하면은 살려줄 거거든. 그럼 안 죽여.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역 살 때 잘하면 다 감형되고 살아나. 그럼 그게 상법. 이 상법이라는 건 장사상자가 아니고 일상상자입니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법규가 된다. 감형시켜주는 거. 그건 뭐냐? 바람직한 정치란 기이한 거.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걸로 자기의 정치력을 높이고 매명하고 인기를 얻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돌아와도 다 죽여야 된다. 아니면은 이런 휴가 보내고 하는 거 안 해야 된다. 왜? 사형수는 사형수야. 법이 중요하지 통치자의 그 인기를 위해서 법이 마음대로 막 전용되고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이게 이제 구양수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형법적으로도, 형법상에서도 유명해요. 이러니까 이제 구양수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들 되게 짐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양수 글 중에 아마 그 일부 문인들, 그 서정적인 문인들은 이걸 제일 좋아해요. 추성부. 뭐 가을의 노래 그런 겁니다. 가을을 논하다, 가을을 노래하다. 부채입니다, 부채는 이제 산문이거든. 그 운율이 있는 산문입니다. 대구나 ab은 등을 활용하나 산문투로 평이한 표현. 문부, 이래 말합니다. 문부, 이래 말합니다. 이건 명문입니다. 개, 무릇, 대저, 무릇, 가을이라는 것의 그 상태, 모습이라는 것은 그 색은 침담하다. 연비, 안개가 흩어지고, 이거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 문자를 그 간체자로 이렇게 써요. 안개 흩어지고 구름이 수렴한다, 수렴. 안개가 싹 덮치고 구름이 거치면은 그 용태는, 그 모양새는 청명하다. 가을 청명하죠. 하늘은 높고 청고, 태양은 맑고 찬란하다. 청고일정. 멋진 말이잖아요. 청고일정. 그 기운은 아주 살벌해. 율렬이야. 살벌해. 태양은 높고 하늘은 높고 햇빛이 찬란하지만은 기운은 살벌해. 이래서 표민기골, 사람 뼈 살을 막 찌른 것 같아. 그 의미는, 그 뜻은 몹시 쓸쓸해. 소조. 산천은 정료해. 산천은 적적하고 고요해. 단풍은 비록 곱지만은 적적하고 고요해. 그러므로 소리라는 것은, 그 가을의 소리라는 것은
처처절절, 호호, 분발, 호 분발, 울부짖듯 세차게 일어나. 이거 풍성할 풍자입니다. 풍년든다는 풍자. 풍년이라는 풍자 간체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풍초록 요기정무 무성한 풀이 우거져 녹음을 딱 틀면 이제 여름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름으로 돌아. 요까지 가을이죠. 여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성한 풀 우거져 녹음을 딱 틀면 가목 총농 이가열 아름다운 나무 파랗게 우거져 볼만하더니 이가열 보니까 참 즐겁게 만들어 주더니 불은 초불 불이 가을을 스치면 불이 불식하는 거잖아요. 가을 바람이 싹 스치니까 색이 변해버려요. 나무가 가을을 만나는 조자죠. 나무가 만나니 이를 만나니 하는 거지. 가을을 만나니 잎사귀 엽자, 낙엽 엽자를 요랬습니다. 요래 낙엽 엽자 써보면 얼마나 편해요. 복잡하게 안 쓰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잎사귀가 다 떨어져. 탈. 기소이 이렇게 되니까 최폐 영락자. 끝에 시들고 영락하는 기소이 최폐 영락. 끝에 시들고 영락하는 영락하는 그 까닭은 내기 일기지여열. 가을 기운이 너무나 매울 열자잖아요. 매운 것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 가을입니다. 주풍부. 명시입니다. 그러면 이 가을은 어떤 거냐? 우주 섭리를 보면. 그러면 요까지 이제 경치죠. 경치인데, 그럼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주 섭리에 의해서 사계절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계절의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말이죠. 이어서 대저 가을은 현관이에요. 부추 대저 가을은 현관, 형리, 집행관이에요. 현관. 그 시절이 있을 음기야. 우시, 그 시절에서 말하면 음기, 음력하는 음자입니다. 응달, 음자, 음자를 요 변에 달을자 써버려요. 양은 요 옆에다가 날일자 써버립니다. 양, 그랬어요. 천지 기운이 음이야. 음이기 때문에 무기의 형상이에요. 음인데다가 또 무기의 형상이에요. 오행으로 보면은. 그래서 용금이야. 금에 해당해요. 가을이 서쪽입니다. 방향으로는 서쪽이에요. 이래서 위천지지 의기, 이 의자는 이래서 이제 되게 가을은 심판하는 현관이잖아. 현관이고, 음기고, 병기고, 금을 나타내거든, 오행 중에서. 그 나타내니까 뭡니까? 오행으로 따져서는, 오상으로 따지면 옳은 걸 다스리는 거. 정의로움을 째로 치는 거.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이 숙살, 말려 죽이는 것이 본심이야. 그럼 뭡니까? 죽을 때가 됐으면 죽어야 돼. 나무잎이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져야 돼. 그걸 억지로 살지 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건대 누가 이것을 손상케 하든 또한 어찌 가을 수를 두고 한스럽다 하겠는가. 생각하건대 누가 위지, 장적, 상해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상한다고 한탄하겠는가. 한이 막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가을 소리단 말이야. 가을 소리 자체가 이렇게 다 한스러운 거다. 바람 부는 거, 나무가 흔들리는 거, 그런 게 그냥, 그게 봄이면은 희망적인 음악이고, 여름이면은 즐거운 소리인데, 가을에 쑥 나무 흔들리는 소리는, 이건 그냥 죽음의 소리다. 우주 섭리까지, 그럼 흐름을 보시면, 이 작품의 흐름을 보면은, 경치에서 인간의 심리를 거쳐서 음양 오행의 풀이에서 우주 섭리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생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추정부라는 것이 명시다.
딱 이 감이 오죠. 명시입니다. 명시다. 자, 왕안석의 신법. 원래 구양수도 진법하기 때문에 찬성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왕안석을 등용한 것도 구양수입니다. 왜? 진공 자기 제자잖아. 제자가 무슨 자리 하나 있는데 누가 좋을까?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왕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말 듣고 그냥 제자 말 듣고 등용시켰거든. 근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까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막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왕한테 막 상소 올리고 왕한석 그 새끼 쫓아내려 가고 뭐 난리 나죠. 그래 안 해. 자기가 조용히 사직해버려요. 제일 깨끗하잖아요. 귀양 안 가고. 어차피 자기 제자, 지가 쓴 놈한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자기가 그만둬버려. 그러고는 영주 갑니다. 여기 가서 64세에 타계예요. 참, 지조나 절개 이런 게 결백하죠. 옳은 일 쫙 하되, 새 부득이다. 자기가 조용히 물러 앉아버려. 자기 건강까지 다 알았겠죠, 자기가. 이게 이제 고향수 무덤이거든요. 자, 이래서, 송대의 가장 위대한 문호가 한 사람이었던 그 소동파와 왕안석이 쌍벽입니다. 둘 다 또 아주 친해요. 그래서 고향수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소동파, 왕안석이 고시의 그 응시자 중에서 합격시켜준 소식을 하겠습니다.